많이 이제 힘을 썼었던 겁니다. 아니 코스트코는 안 들어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건 참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스트코 그 판매 시설이 만약에 그 물류 시설에 들어왔다면은 진짜 지역 상권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만약에 아무리 비싼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래도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될 아니 일이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에 이제 어떻게 교통망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가 참 어렵다 하더라고요. 협의가 우리 평택은 특히 인허가도 복잡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안성 같은 데만 해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개발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많이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좀 여건이 틀린데 근데 우리 평택 개발에서 그동안 혜택을 받는 게 진짜 뭐 오산이나 안성이나 이런 쪽 혜택 받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지적을 좀 기대 심리도 거기들이 더 많고.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 자체가 좀 더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변해야 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진척도 빨리 좀 되는 방향 하시고 이 매각할 거는 빨리 매각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네, 양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뽑는 거를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8명인가 지원했다가 다 그분들은 이제 다 제외하고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어저께 뭐 제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닌데 어저께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면접위원들께서 이제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함량이 좀 부족하다고 다시 하는 걸로 결론을. 8명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이야? 8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서류 심사에서 이런 데 아닌 그런 민간 기업의 순수한 그런 공공 이런 업무를 안 해본 분들이 와서 그분들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4분이 이제 그 면접 대상이 됐는데 그분 중에서도 한 분은 이제 포기를 했고 3분을 이제 면접을 본 겁니다. 네, 3분 중에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 8명이 다 해당 사항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저 국장님 얘기대로 능력도 있고 이제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올까요? 하여튼 찾아야 어느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 사장이 어느 입맛에 맞아야 아니 되냐? 그런 분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도시공사 사장을 해주는 조건에서 그런 사람이 쉽게 찾아지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되려면은 저 중앙부처에서 뭐 좀 했던 사람이나 되겠네. 뭐 중앙부처가 됐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공사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장의 능력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가 지나치게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주고 역할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시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이런 게 지금 허다하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 아무리 진짜 유능한 사람 갖다 놓고서 흔들어대면은 버틸 사람 없어요. 뭐 어느 기준으로 해서 뭐 그거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제가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느냐의 문제도 좀 의문점이지만 왔을 때도 운영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맨날 맞다고만 하지 말고 그거 아니 실제로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떤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일체 그야말로 뭐 개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아니 뽑을 때 개입했다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시가 개입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인재를 고르기 위한 그 과정도 지금 뭐 개입을 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이 그럼 여기서 개입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걸 하여튼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도시공사 사장의 공석은 한동안 또 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정해 봤는데 하여튼 우선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를 하고 그러면 또 11월 해보니까 한 11월 17일경에 면접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저기 잠깐만 보충 네. 질문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 채용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그 함량 미달입니까 전부? 말 그대로 삐다리지 뭘. 예. 아니 그래도 왜냐면 원칙을 가지고 규정 그 채용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에 몇 년 근무하고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예. 면접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그 자질이라든지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8명이 그 이번에 이제 응시해 가지고 다 그 자격 미달이 됐다면은 우리 그 채용 그 규정에 그 문제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뭐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안 된다면은 뭐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조금 전에 동료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언제 그 사장이 선임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규정을 그 잘해서 예. 정말 우리 평택구 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이 올까 싶어요 다음에도. 아유, 하여튼 그 영입을 네.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냥 도시공사 사장을 뽑는 거를 그냥 이래저래 입소문을 듣고서 이제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은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유능한 분이 평택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겠어요? 찾겠습니다. 그렇게 씨가 얘기하는 그 정도의 아주 우수한 사람이 올 수 있냐고.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저 감축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3,693억의 부채를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입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에 565억을 이제 상환을 했고 현재 남은 부채는 얼마예요? 현재 지금 지금 저희가 그 부채를 산정할 때는요, 1년에 이제 2번씩 저희가 결산을 하고요. 그 결산하는 기준을 가지고 부채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네, 뽑을 수는 맞습니다. 없다. 예. 정확한 이제 비금융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부채는 괜찮은데요. 이 중에 우리 이 도시공사가 이제 금융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비금융 부채라고 675억이라고 되는데 네. 이 금융 비용이 얼마야? 금융 금융 부채가 이자 비용이 평균적으로요. 3.3%에 3.3%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지금은 연 우리가 이제 이자 부담으로 나가는 게 얼마야? 3천. 그걸 뭐 여기서 계산해서 지금 그런 걸 갖고 와야지. 왜냐면 중간중간에 연도에 차입된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현재 90억 정도. 1년에 90억? 90억에서 90억. 1년에 90억?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한 8, 9억씩 나가는 거죠. 사실 도시공사의 규모로 보면 물론 뭐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는 엄청난 뭐 금융 비용이 이제 발생한다는데 우리도 사실 이 금융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한 달에 8, 9억씩 나가는 게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상환 계획을 제가 보니까 2017년도까지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부채 상환 계획을 보니까 14년도에 75억, 15년도에 91억, 16년도 224억, 17년도에 350억,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다 얼마요? 계산하더니. 그저 부채 감축 계획은 이쪽에 있는 3,540억에 대해서 금년에 534억, 내년도에 208억, 2016에 616억, 2017에 2,184억이었는데
2017년도에 고덕 산업단 고덕 택지 개발하고 LG전자가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때 다 그 상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도별 부채 감축 계획에 우리가 3,545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옆에 상환을 기타 시설 매각 등 세부 계획에서는 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게 이제 강론이고 2,800억이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분양 대금에 대한 이 부채 그러니까 분양 대금이 이때의 계획대로 들을 수 있느냐 문제요. 지금 뭐 그 LG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것 같이 한 80%가 지금 분양이 됐고 지금 선수금으로 이제 벌써 금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1,500억을 받았습니다. 3,240억을 받는데 매월 300억씩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받으면 이제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부채 감축이 되는 거고 또 미리 이제 받아놓으면 이게 이제 부채로 됩니다. 선수금 부채로 이제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되지만 그런 건 비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 금융부채가 좀 그런 이제 고덕 산업단지도 아니 고덕 택지도 내년에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3만 평 잡아낸 거 내년에 분양을 아니 하면 거기에 그 1단계로 하고 있는 예. 고덕 신도시에 우리가 분양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5%를 받습니다. 거기서 예. 1단계에서 5%? 예, 예. 그게 얼마입니까? 5천억이 좀 넘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가 아니, 5천억 전체- 중인데 한 1,500억 정도는 받습니다. 지금 분양은 지금 삼- LH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의를 갔는데 분양 시기를 좀 당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분양을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분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착공 하면은 그래서 공공이 할 때는 선분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LH가 이제 아마 그 전략적으로 지금 소사벌 택지가 아직 미분양이 있으니까 아직 분양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골제 정도로 보는데 삼성에서 이번에 발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전체 그 135만 평에서 분양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그러면 1,500억 정도가 지금 5만 평이 분양되면은 우리 도시공사로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0억이면은 이제 2,800억에 이제 1,500억이 되는데 될 때 이제 계약금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한 번에 다 돈을 안 주더라도 예. 일정 기간 동안 다 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분양을 1,500억인데 예.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는 전 분양에 대해서 1,800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분양대금 2,800억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 계획이 맞는지에 대한 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낮추기 위해서 이걸 짜맞추기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이제 언제 투입되고 언제 회수되고 이제 그런 거를 자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계획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평택의 이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분양 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물 출자 이런 거는 계획이 없나 보죠? 현재요? 예. 현재 뭐 지절이 자본금으로 2,141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토지가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저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안중터미널이 한 313억 큽니다. 그런 것도 송화택지에 있는 그 학기용지 이런 거를 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네. 이제 질문해 보고 싶은데 우선 뭐 저 현물 출자를 해주면은 부채가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계획이 없냐 이거야. 저 국장님. 당장 요즘은 자산이라면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이 현물 출자가 거의 답니다. 지금 시에서. 그렇죠. 예. 처음에 시작한 게 그거니까. 현물 출자. 그런데 현물로 출자된 그 부동산을 보면은
그 어떤 그 활용면에서 좀 제한을 받는 그런 현물이 이제 많아서 제안을 받는데 예, 예. 이제 좀 전에 얘기하는 안중터미널 예. 부지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계획을 좀 바꿔주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에 제가 이제 얼핏 말씀드린 게 그런 걸 어떤 뭐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 감축 계획에 특히 분양대금으로 잡았던 거 이것이 실제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끼어 들어가서 일부 지분만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만큼 이 힘이 있거나 뭐 무슨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데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길어지거나 할 때는 우리는 이 계획에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도하에 하는 거라면 맞춰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지만 우리는 예. 끼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2,800억이 2017년도까지 이게 들어오지 못하면 계획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대비하는 별도의 또 대책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그 자본을 좀 잠식되는 자본이 뭐 그러니까는 좀 생각보다 자본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성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는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353억을 하겠다는 것은 안중터미널하고 추팔산단 보유 토지죠. 네. 안중 버스터미널 문제는 지난번 별도로 저한테 이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 안 하겠지만 그 설명이 사실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야 되는 문제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의 이제 서부 쪽에 대한 이제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미루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는 이제 판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택지지구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빠르게 이 계획을 좀 변경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추진돼야 된다.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그 도시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러면은 좀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 300억이 넘는 비싼 땅을 지금 수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맞습니다. 지금 방치시켜 놓는 건 너무 낭비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쏟아지는 그 민원약이나 이런 게 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얼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사실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수년 방치시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 예산 절감 등 이건 뭐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이제 매년 10억씩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20%를 절감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절감 안 되는 데에는 뭐 이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혹시 이걸 아주 짜맞추듯이 절감해 가지고 이게 운영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20%라는 이 비율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 부채 비율을 감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은 건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일은 제대로 되는 건지 판단도 필요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독립재산되기 때문에 벌어서 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정말 직원들이 뭐 직원을 좀 채용해달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람 하나 뽑으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절감하고 뭐 하여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면서 이렇게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조건 안 뽑아서 될 일은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되 또 이제 그 사업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 뽑아놓으면은 그 자리가 일이 없을 때는 있기 때문에 또 그 관리도 뭐 예지만 그 계약직 꼭 필요한 사람 뽑았다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절감하는
이렇게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저는 저 의견이 있어요. 뭐 몇 번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시의 도시공사는 다른 사업의 일부 지분을 들어가는 정도의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이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시의 예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역할들을 이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중 송담지구고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도시공사가 일정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해요. 향후는 지금 그 사업에 좀 큰 사업에 이거 전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음 사업을 또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하는 거,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 다른 뭐 이렇게 사업 큰 지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5% 10% 이렇게만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이 역할로는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저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뭐 성장하고 이제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정 질문됐지만 시설 관리의 문제도 사실 고민되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예. 우리가 뭐 건물도 그렇고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 지금은 뭐 난잡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 또한 뭐 현실을 보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까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도시공사가 일정하게 좀 역할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설 관리하는 것도 역시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한 그 축으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먹국식으로 해서 안 되고 그렇죠. 예. 뭔가 진짜 전문적으로 좀 이게 고민하고 좀 계획을 잡아서 예. 뭘 해야지.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의회와의 이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나 또 그동안 이제 단체가 우리 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 의견을 좀 같이 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진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해요.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부채 감축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돼서 이제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부채 감축과 관련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분양대금의 제때에 두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한 새로운 뭔가의 대안이 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비싼 땅을 수년 동안 뭐 방치시켜 놓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도시계획을 하든지 뭔가 정말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이걸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분양대금이 정말 뭐 어떤 그 불확실해서 걱정은 되지만 최근에 그 고덕국제지구 내에 삼성이 그 발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고무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업체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은 그 지금 뭐 분양을 좀 미리 이렇게 시기를 앞당겨서 분양을 하는 것도 그 외부의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양 대금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생각보다 저기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고덕 택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진이 이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게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 대금에 대한 이 감축 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 대금이 들을 수 있느냐 문제는 하여튼 별도의 뭐 좀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